얼마 전 저에게 이런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집을 새로이 하나 구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현관이 너무 썰렁하니 이곳에 걸릴 그림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현관에 어떤 그림을 걸어 두셨나요? 혹시 무서운 그림이나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 또 혹시 추상화 같은 그림을 걸어 두시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현관은 바로 여러분 가정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실 때 무심코 보고 지나가시는 그림이시며 또 집 안으로 들어오실 때 늘 보는 그림입니다. 네, 함부로 아무 것이나 걸어 두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관에는 이런 그림을 걸어 두십시오. 그래야 번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풍수라는 학문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선한 행동, 운을 얻을 행동이 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학문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 현관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의 첫인상을 알리는 곳이며 여러분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의 무의식 속에 안정과 번영을 심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분명 이러한 그림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러한 그림을 걸어두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정확히 구도가 맞는 그림입니다. 네, 이곳은 항상 균형이 맞는 그림이 걸려져 있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네, 이곳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안정스러움을 알려주어야 하는 곳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무의식 속에 안정과 행복을 심어주어야 하는 곳이기에 또 그러한 것이죠. 이곳 장소가 휑하여서 특별한 의미 없이 걸어두는 그림이거나 또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는 그림이거나 또 멋있다 생각되셔서 걸어두시는 그림이시라면 무엇보다 먼저 균형과 구도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안정스러움을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가 번영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곳 현관은 번영을 나타내고 명예운을 살려주는 곳입니다. 자, 이런 류의 그림을 걸어 두십시오. 네, 물론 이런 그림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이해가 좀 가시나요? 여러분, 멋있는 번영하는 빛나는 그림은 분명 명예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퇴장하는 듯한 느낌의 그림은 명예로움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네, 후자와 같은 그림은 여러분 가정의 명예운을 하락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가 부유로움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은 늘 이곳을 지나다닙니다. 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의 무의식 속에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될 것이다, 또 부유하게 살고 싶다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종류의 그림이 걸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그림은 절대로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영험함을 나타내는 동물 그림은 절대 걸어두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찰이나 교회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찰에서 호랑이 그림이나 신장류의 그림을 입구에 그려두는 것은 땅의 지기를 누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지 절대 이 그림이 좋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명당 자리는 거의 모두 사찰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이 명당은 지기가 너무 강한 터이기에 오히려 그 건물이 그 지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이 지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영험한 동물 그림이나 호랑이 그림 또 신장의 그림을 입구에 걸어둠으로써 이 지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여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호랑이 그림이나 용 그림 또 거북이 그림, 잉어 그림 이런 영험한 동물의 그림이 걸려 있으시다면 당장 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목의 그림은 과실을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요, 수목이 그려진 그림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이는 풍수에 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분들로 인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유실수의 그림이라면 반드시 과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어야 하며, 유실수가 아닌 소나무 같은 그림이라면 반드시 그 잎이 푸르른 것이어야 하며, 또한 산이 그려진 그림이라면 반드시 그 산 속에 나무들이 푸르른 잎을 가진 그런 그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이러한 그림류는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결과의 만족스러움을 심어줄 것이며, 또한 이것을 보는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결과가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의식이 심어질 것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앙상한 나무 그림이나 과실이 없는 유실수의 그림이라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실패와 낙담, 또한 결과에 불만족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네, 물론 이러한 그림이 걸려있는 곳이라면 집안 어디에 있더라도 떼시는 것이 좋겠죠. 6번째로, 그림은 가능한 작은 것을 걸어 두십시오. 물론 현관이 아주 넓거나 현관벽이 썰렁하다면요, 여기에 맞춰서 그림을 걸어두어야 하겠지만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가능한 작은 그림, 그 그림의 크기가 크더라도 사방 50cm 이상 되는 그림은 걸어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사실 이 그림의 풍수학적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네, 하여 이 그림이 너무 크다면 현관에 다른 기운들이 모두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학, 즉 풍수학은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이 맞아서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네, 어느 하나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다른 기운이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7번째로, 굳이 억지로 그림을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 현관이 좁은 집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근래에 새로 지어진 집이라면, 또 신축된 건물이라면 이 현관을 넓게 시원하게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벽면에는 그림 하나라도 걸지 않으면 썰렁한 느낌이 나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지어진 또 오래된 건물이라면 이 현관이 아주 좁으며 벽면 활용이 잘 안 되도록 만들어진 현관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집은 굳이 현관에 그림을 걸어 두시기보다 현관에서 들어오셔서 잘 보이는 거실 쪽이나 또 현관 입구 쪽에 그림을 걸어 두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네, 풍수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좁은 현관에 그림을 걸어 두셔서 혼란스러움만 야기하는 그러한 일 없으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균형과 조화가 잘 맞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현관에 걸어두면 가장 좋은 그림 종류와 또 그 조건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아주 많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과 명예운을 살리기에는 충분하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기준은 나이며, 나의 눈이 좋아야 하고 나의 마음이 편해야 하고, 또한 나의 느낌이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